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권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교재 정의 3에 나와 있는 상한과 하한부터 우리 한번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상한이라는 말이 나와 있고, 자, 하한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아마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을 처음 이제 입학하는 학생이시라고 하면 아마 처음 듣는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가 굉장히 좀 생소할 건데, 요 상한이라는 개념과 하한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상계, 그쵸, 하계와 밀접한 개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자, 일단 영어로는 상한을 우리가 수프리멈이라고 읽고 하한을 우리가 인피멈이라고 읽어주면 된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한의 정의가 뭔가, 우리가 하한의 정의가 뭔가는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상한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상한도 상계 중에 하나랍니다. 그런데 상한도 상계 중에 하나인데 이 상계 중에 제일 작은 놈. 그래서 상한을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상계 중에 제일 작은 놈. 하한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한은 하계 중에 하나인데 하계 중에서 제일 큰 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상한이라 쓰지 않고 최소상계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 하한 대신에 최대하계라는 표현도 많이 쓴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한이 상계 중에 제일 작은 놈인데 요 놈의 수학적 표현은 뭔가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S가 상계 A를 가질 때에, 자, 상계를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상계는 지난주에 공부했죠. 상계를 가지기 위해서는 요 집합에서는 위로 유계해야 되죠. 자, 위로 유계이면 상계 A를 가질 수 있는데, 자, 여기 요 표현을 한번 봅시다. 자, P가 요 집합 A의 상계 중에 하나인 A보다 작다이면 P는 S의 상계가 될 수 없다 그랬죠. 즉, A보다도 더 작은 놈이면서 집합 S의 상계가 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자, P라는 놈이 A보다 작은 놈인데 집합 S의 상계 중에 하나인 A보다도 더 작은 놈인데 A보다도 더 작은 놈이 더 작은 놈으로서 집합 S의 상계가 될 수 없다. 상계가 되는 경우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 말은, 자, A보다 더 작은 상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A가 집합 S의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상한의 정의는 수학적으로 이렇게 한답니다. S가 상계 A를 가질 때에 A보다도 더 작은 P가 S의 상계가 될 수 없다는 말은 집합 S의 상계 중에 제일 작은 놈은 A다 그런 뜻이 납니다. 그 놈을 우리가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은 명제를 만족하는 요 A를, A가 상계죠. 요 상계 A를 특별히 집합 S에 우리는 뭐다? 상한이라고 부르고, 그 상한을, 요 A를 집합 S의 상한을 우리가 SUP, 그러니까 우리 요 수프리멈의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수프리멈 S라고 하고, 그 놈을 우리가 A라고 씁니다. 이 A를 수프리멈 S라고 우리가 요 놈을 S의 상한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말이 결국은 집합 S가 위로 유계일 때에 많은 상계들이 존재하는데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이 상한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명심할 것은 이 상한이라고 하는 것은 요 상계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요 상한 자체도 상계는 상계랍니다. 근데 그 상계 중에서 제일 작은 놈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이 하한이라는 것은 최대하계인데 역시 공집합이 아닌 실수의 부분집합 S가 하계 A를 가질 때, 자, 하계도 유일한 값이 아니고 집합 S의, 그쵸, 집합 S가 무엇보다도 크다라고 했을 때에, 즉 아래로 유계 형태를 띠고 있을, 아래로 유계 이었을 때에 하계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번에는 A보다도 B가 더 크다이면 B는 S의 하계가 될 수 없다. 즉 A보다도 더 큰 놈으로서, 그쵸, A보다도 더 큰, 그쵸, A보다도 더 큰 하계가 집합 S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A보다 더 큰 하계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집합 A는 하계 중에서도 제일 큰 놈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B를, 그쵸, 요 A를 가리켜서 집합 S의 하한이라고 하고, 요 A를 인피멈 S라고 읽는답니다. 인피멈 S라는 뜻은 집합 S의 하한이다 이런 뜻이랍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상한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상계 중에 제일 작은 놈, 하한이라는 것은
하계 중에서 뭐한 놈? 제일 큰 놈이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정말 중요한 정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알아둬야 된답니다. 상하는 다른 말로 최소하게, 하하는 다른 말로 최대하게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거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용어가, 그쵸? 조금 재미가 없고, 또 여러분이 좀 이렇게, 좀 받아들이기가 좀 깝깝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수학 전체로 봤을 때는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신경 써서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게 참고로 밑에 보니까 실수의 완비성 공리가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의도 중요하지만 수학에서 공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여러분 토시 하나 빼놓지 않고 달달달 외워야 되는 게 공리죠. 우리가 실수계에서 3대 공리가 있는데 그 첫째는 우리가 체의 공리가 있고 두 번째는 순서 공리, 그 세 번째가 완비성 공리인데 이 3대 공리 중에서도 이 실수의 완비성 공리는 굉장히 중요한 공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들어본 학생도 있지만 들어보지 못한 학생들도 이 공리는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여러분들 항상 달달달 외워야 된답니다. 자, 공리를 또 뭐 증명을 해달라 이러면 굉장히 무식한 학생이죠. 자, 공리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실수의 공집합이 아닌 부분집합 x가, 집합 x가 위로 6개. 자, 요게 핵심이죠. 위로 6개이면 반드시 상한을 가진다. 이런 뜻이죠. 상한, 즉 수프리멈 x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실수의 완비성 공리는 집합 x가 실수의 공집합이 아닌 부집합 집합 x가 위로 6개면 상한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게 실수의 완비성 공리랍니다. 그럼 요놈하고 동치의 공리는 만약에 집합 x가 아래로 6개이면 하한이 반드시 또 존재한다가 요놈하고 동치 명제랍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의 완비성 공리라는 것은 여러분 자다가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어떤 집합이 실수의 공집합이 한 어떤 부분 집합이 위로 6개이면 반드시 그놈의 상한이 존재하고 아래로 6개이면 반드시 그놈의 하한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여러분들이 오늘 통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공리랍니다. 실수의 3대 공리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공리가 바로 완비성 공리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실수의 완비성 공리, 하한, 상한에 관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먼저 알고 있어야 우리 요 뒤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답니다. 자, 여러 번 반복적으로 여러분 써보시고 연습장에 반드시 기억해 두시자.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수학적 증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여기 보는 여러분 단조 수렴 정리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공대를 가시는 분이든 상대를 가시는 분이든 또는 여러분들이 또 수학 관련 학과를 수학과 내전 수학 관련 학과 전공한 학생들 간에 이 해석학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랍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그쵸? 이 증명도 반드시 알아둬야 되고 이 결과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정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수열 xn이 일단 우리가 이 정리부터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봅시다. 수열 xn이 단조 증가 수열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고 또 위로 6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자, 단조 증가이고 위로 6개인 수열은 그 수열은 반드시 뭐한다? 수렴하게 된다는 거예요. 수렴. 자, 어떤 수열이 단조 증가 수열이고 위로 6개면 그 수열은 반드시 수렴한답니다. 그리고 그놈의 극한, 자, 수렴한다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값에 수렴하냐면, 즉 n이 무한 들어갔을 때 요 xn의 극한은 요 xn에 요 수열을 원소로 하는 요 집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수열 xn의 상한, 수프리멈, 상한이 바로 그놈의 뭐가 된다? 극한값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수열 xn이 단조 증가 수열이고 위로 6개이면 이 수열은 반드시 수렴하는데 어떤 값에 수렴하냐면 그 수열의 상한에, 그쵸? 그 수열의 상한에 수렴한다. 즉, 요 수렴한다 했을 때 그 극한값은